안녕하세요. 생명과학의 최은석 선생님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들, 선생님하고요, 이제 첫 번째 강의. 자, 1강. 생명현상의 특징부터 들어가도록 하겠는데요. 여러분들 1강 생각하면 너무 쉬워 하면서 공부를 게으리 하는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1강 내용이요, 생명과학의 전체적인 부분을 좌우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반드시 1강을 그냥 쉽게 넘어가지 마시고 1강이 의미하는 게 도대체 무엇이지?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 지엽적인 부분까지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놓치시면요, 진도가 나가면 나갈수록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이해 가시겠죠? 그러니까 선생님하고요, 한번 힘차게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자, 오늘 배울 게 뭐냐? 자, 1강 생명현상의 특징이라고 나와 있는데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개체 유지 현상이 있고 종족 유지 현상이 있는데, 개체 유지 현상에는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 물질 대사를 한다, 자극에 반응을 하고 항상성을 유지하는구나, 발생과 생장을 하는구나. 이게 바로 개체 유지 현상이구나. 일단 들어봅시다. 두 번째, 종족 유지 현상에는 뭐가 있을까? 생식과 유전이 있고 적응과 진화가 있구나. 자, 오늘 선생님하고 먼저 다룰 것이 이 내용인데요. 이 내용이 무엇인지를 잠깐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겁니다. 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있어요. 이 사람이요, 개체입니다. 근데요, 내가요, 이렇게 커져가요. 개체 수가 많아진 겁니까? 개체는 그대로인데 개체가 커진 겁니까? 개체가 커진 거죠. 개체 수가 많아진 게 아니라 개체가요, 생장한 거예요. 개체가 커진 거예요. 이걸 우리가 무엇이라고 하면요, 얘를요, 개체 유지 현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체 유지 현상은요, 개체 수를 증가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말하기 위해서 나의 생명 활동의 모든 것들을 개체 유지 현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간단한 겁니다. 그런데요, 어느 날 문득 제가요, 2명이 돼버렸어요. 어떻게 이렇게 됐지? 아이, 그건 저도 몰라요. 근데 얘네들은 개체가 증가가 됐죠. 개체에서 개체가 증가되지 않았습니까? 이거는요, 뭐예요? 나를 유지하기 위한 게 아니라 나라는 종족을 유지하기 위한 거. 이걸 우리가 무엇이라고 하면 종족 유지 현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머릿속에 뭘 기억을 해야 될까요? 아, 개체 유지 현상이라는 소리는 개체 수의 변화가 없구나. 그러면 내가 살아가기 위해서 일어나는 모든 생명 활동은 개체 유지 현상이겠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종족 유지 현상은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면 될까요? 나를 유지하기 위한 게 아니라 나의 씨를 퍼뜨리기 위해서, 나의 종족을 번식시키기 위해서, 나의 종족을 유지하기 위해서 일어나는 일종의 생명활동으로 개체 수의 증가와 관련이 있구나. 이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된다는 소리죠. 여기까지 이해 가시겠죠? 자, 그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개체 유지 현상. 하나의 생물이 살아있는 상태를 유지하는 것과 관련된 특성으로서 세포로 되어 있다, 물질 대사를 한다. 이 물질 대사라는 것은요, 실제로 동화작용이라는 게 있고요, 이화작용이라는 게 있어요. 좀 이따가 다시 한번 배우도록 합니다. 또 뭐가 있습니까? 자극에 대한 반응을 하고요, 항상성을 유지해요. 여러분들이 지금 저를 보고 있죠. 내가 여러분들을 뭐 하고 있습니까? 자극을 하고 있죠. 그럼 여러분들은 반응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반응해요? 뭐야, 저 사람 왜 저렇게 생겼어? 그래서 심장이 막 두근두근 거릴 겁니다. 그러면 심장박동을 줄여야 되겠죠. 왜?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런 게 바로 자극에 대한 반응과 항상성 유지를 말하는 거예요. 선생님, 발생과 생장의 의미는 뭡니까? 이거예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요, 어떤 수정란이 이렇게 있어요. 수정란이요, 이렇게 세포 분열을 하거든요. 막 이렇게 분열합니다. 그래서 어떤 하나의 개체가 돼요. 이 전체적인 과정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하면 발생이라고 해요. 잘 봐요, 여러분들. 수정란 하나 있죠.
개체 몇 마리 있습니까? 한 마리 있죠. 개체 수의 증가가 일어났습니까? 안 일어났습니까? 일어나지 않았죠. 그러면 당연히 얘는 뭘까요? 개체 유지 현상이 되겠죠. 여기까지 오케이. 그리고요, 생장의 의미가 얘가 커져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생장이에요. 그러면 생장이라는 것도 개체 수의 변화가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당연히 안 생겼죠. 그러니까 얘도 당연히 뭡니까? 그쵸. 이것도 개체 유지 현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여기까지 이해 가시겠죠? 자, 그리고 종족 유지 현상이라는 소리는 한 종의 종족을 보존하는 데 관련된 특성을 말한다. 생식과 유전. 자, 유전이라는 소리는 뭘까요? 한마디로. 나의 종족을 보존하기 위해서 나의 당연히 DNA를 줘야 되겠죠. 이런 게 한마디로 유전이고요. 이런 과정을 전체적으로 생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적응과 진화라는 소리는 뭘까요? 자,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요, 종족이 보존될 때요, 환경에 알맞게, 환경에 더 잘 살도록 보존이 될까요? 아니면, 환경은 변화되는데, 나는 그냥 일찍 죽어야지, 이렇게 하고 보존이 될까요? 당연히 좋은 쪽으로 변하겠죠. 이게 바로 적응과 진화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응과 진화라는 소리는 그냥 나 뭐가 변할 거야 이게 아니라요. 환경에 알맞게 변하는 과정. 이게 바로 종족 유지 현상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오늘 선생님하고 이런 내용들을 공부하게 되는데 우리가 첫 번째 수업인데 참 미안한 내용이요. 좀 지엽적으로 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기할 내용들이 상당히 많으니까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어차피 공부하기로 했으니까 한번 따라오도록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A 해가지고 이제 생명현상의 특성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자, 생명현상의 특성에서 첫 번째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보이시죠? 근데 우리요, 미리 이거 잠깐만 보고 넘어갈게요. 세포에는요, 원핵세포라는 게 있고요. 또 하나 뭐가 있으면 진핵세포라는 게 있습니다. 자, 원핵과 진핵의 가장 큰 차이점이 무엇이면요. 핵을 둘러싸고 있는 핵막이 원핵은 없고요. 진핵은요, 핵막을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얘를 원핵세포 또는 원핵세포로 되어 있는 걸 원핵생물이라고 하고요. 얘는 진핵세포를 말합니다. 그리고요, 막으로 둘러싸이는 세포 소기관이 원핵은 없고요. 진핵은 가지고 있습니다. 참 미안한 내용이지만 이 내용은요. 선생님하고요. 3단원 들어갈 때 다시 한번 다루게 되는데요. 이 내용을 먼저 좀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여기 내용에서 지엽적으로 갈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미리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여러분들은 원핵이라는 게 있고 진핵이라는 게 있구나. 이걸 여러분들이 먼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보겠습니다. 세포로 구성을 하네? 생물은요. 무조건요. 구조적, 기능적인 기본 단위인 세포로 되어 있다. 그러니까 세포로 되어 있지 않으면 생물이 아니라는 소리입니다. 근데요. 단세포 생물이 있고요. 다세포 생물이 있어요. 단세포의 뜻이 뭘까요? 말 그대로. 하나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니까 단세포. 그러니까 세포 하나로 되어 있는데 얘가 바로 생물체가 됩니다. 이게 바로 단세포고요. 다세포는요. 하나의 세포가 아니라 여러 개의 세포가 모여서 하나의 개체가 되어 있다. 우리는요. 이거 세포 하나입니까? 누가 탁 치면 우리 죽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는 뭘까요? 여러 개의 세포로 되어 있다. 이런 걸 다세포 생물이라고 하는데 참 죄송한 얘기지만 이런 것들이 지엽적으로 문제가 나오면 여러분들 다 틀립니다. 그래서 아셔야 돼요. 뭘 알아야 되냐? 아메바와 집신벌레는요. 진핵생물입니다. 여러분들 죄송하지만 암기하셔야 돼요. 세균은요. 원핵생물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좀 알 수 있는 사실이 뭘까요? 진핵에는요. 단세포도 있고요. 다세포도 존재를 해요. 그리고요. 원핵은요. 단세포만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아메바와 집신벌레는 진핵생물이죠. 근데요, 진핵생물은요, 이렇게 아메바와 집신벌레와 같은 단세포도 있지만 다세포도 있어요. 하지만 원핵생물은요, 무조건 다 무엇이면 무조건 단세포 생물입니다. 어떤 생물이든 간에 원핵생물은 다 단세포 생물이에요. 이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이게 왜? 좀 이따가 발생과 생장을 말씀드릴 때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가시겠죠? 오케이. 자,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자, 두 번째 내용이 뭐라고 나와 있으면 물질 대사가 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먼저 물질 대사라는 소리가 무슨 말인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질 대사. 생물체 내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으로 에너지 출입이 동반되며 효소가 관여된다. 이 내용이 상당히 중요해요. 선생님, 효소가 뭐예요? 아직 안 배웠습니다. 근데 물질 대사를 할 때는 뭐가 관여한다? 효소가 관여한다. 그러면 효소가 사용되지 않으면 물질 대사라고 말할 수 있다 없다? 당연히 없다. 이걸 여러분들이 먼저 아셔야 된다는 소리죠. 그리고요, 무슨 내용이 나와 있으면 동화라는 말이 나와 있고 이화라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동화는요, 간단한 물질을, 얘가 바로 우리가 저분자입니다. 저분자를 복잡한 물질, 고분자로 합성하는 과정을 동화라고 합니다. 근데요, 이때는요, 에너지가 필요해요. 그래서 얘네들은 흡열 반응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얘가 나와 있는데 강합성, 단백질 합성 이런 것들이 동화작용이다. 얘 나와 있죠. 좀 이따가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이화작용이라는 소리는 고분자 물질을, 고분자 물질을 간단한 물질, 저분자 물질로 분해하는 과정이 이화작용이구나. 얘네들은요, 에너지를 방출한다. 그래서 발열 반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요, 세포 호흡이 나와 있고요, 소화 과정이 나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물질 대사에는요, 동화라는 작용과 이화라는 작용이 있는데, 동화는요, 작은 분자들이요, 모입니다. 모여서요, 커다란 하나가 돼요. 즉, 무슨 말입니까? 합쳐진다는 뜻이죠. 이게 바로 동화입니다. 선생님, 그럼 이화는 뭐예요? 커다란 애가요, 이렇게 작은 것들로요, 이렇게 분해가 됩니다. 이게 바로 이화작용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생각해 봅시다. 동화라는 소리는 작은 것들이 모여서 커다란 하나가 됐죠. 에너지가 올라갔을까요? 에너지가 내려갔을까요? 당연히 에너지가 올라갔겠죠. 그렇다면 얘는 당연히 뭐가 필요할까요? 야, 있잖아. 너도 와, 너도 와, 너도 와, 너도 와, 너도 와, 너도 와. 무엇을 합치려면 어떤 풀, 어떤 본드 이런 게 필요하겠죠. 그럼 뭐가 필요할까요? 한마디로 에너지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동화는 에너지를 흡수를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 좀 지우게 할게요. 그럼 선생님, 이화는 뭐예요? 반대로 생각한다면 내가 갖고 있던 에너지를 분산시킨다는 뜻이죠. 그러면서 에너지가 방출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까지 이해가시겠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그림 볼게요. 뭐라고 나와 있는지. 물질 대사가 나와 있는데 간단한 물질을 복잡한 물질로 합성을 한다. 이거를 동화라고 하고 에너지가 필요하는구나. 그럼 반대로 복잡한 물질을 간단한 물질을 분해를 하는구나. 얘를 이화라고 하면서 에너지가 방출되는구나. 그래프도 볼게요. 반응물이 생성물이 되는데 에너지가 올라갔죠. 그럼 에너지가 올라갔다는 소리는 뭡니까? 에너지를 어디서부터 갖고 왔네. 에너지를 흡수했네. 그러면 얘는 동화작용이겠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럼 중요한 건 이 반응물이 저분자일까요? 고분자일까요? 동화니까. 동화는 간단한 물질을 복잡한 물질로 에너지를 흡수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얘가요, 당연히 저분자가 되고요. 얘가요, 뭐가 될까요? 그쵸? 얘가 고분자가 되겠죠. 이게 바로 동화입니다. 선생님, 그럼 얘는 뭐예요?
반응물이 생성물이 되는데 에너지가 내려갔죠. 뭡니까? 에너지를 방출시켰네요. 그러면 얘가 뭘까요? 얘가요, 고분자가 되고요. 얘가요, 뭐가 될까요? 저분자가 되겠죠. 즉, 이런 식으로 저분자 물질을 고분자로 바꿨다. 에너지를 흡수시켰다. 이게 뭐라고요? 동화. 그럼 반대로 고분자 물질을 저분자로 분해를 했는데 에너지가 방출됐다. 얘를 뭐라고 한다? 그렇죠. 얘를 이화.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여기까지 이해 가시겠죠? 근데 가장 중요한 사실은 뭐다? 이런 것들을 할 때 뭐가 필요하다? 무조건 효소가 필요하다. 효소가 없으면 물질 대사는 일어나지 않는다. 이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 이해 가시겠죠? 물질 대사에 뭐가 있다? 동화와 이화가 있다. 그리고 뭐가 필요하다? 무조건 효소가 필요하다.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오케이. 자, 다음 볼까요? 이 물질 대사에 대한 이제 실험 내용인데요. 이게 이제 무엇을 말하는 거면, 잘 보겠습니다. 화성 생명체 탐사 실험을 해가지고 전제 조건이 나와 있는데요. 생물은 물질 대사를 할 거야 라는 어떤 전제 조건을 가지고 실험을 해본 겁니다. 자, 어떤 실험을 한 거면요. 자, 볼게요. 실험 간은요. 화성 토양에 방사선 동위 원소로 되어 있는 이산화탄소를 넣어줍니다. 그리고요. 빛을 비춰줘요. 왜? 너 만약에 생물체가 있다면, 어떤 생물체, 쉽게 광합성을 하는 생물체가 있다면 너 광합성 하라 이거야. 너 광합성 해봐.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런 방사선 동위 원소를 넣고 빛을 비춰줍니다. 왜? 너 광합성 한번 해봐. 그리고요. 며칠 지납니다. 그런 다음에 방사선 기체를 제거를 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무엇을 하면 토양을 가열을 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만약에 여기에 광합성을 하는 생물체가 있다면 광합성을 먼저 했겠죠. 그리고 여기 남아있는 이 방사선 동위 원소를 제거를 한다면 여기는 지금 어떤 기체가 없겠죠. 그리고 가열을 해봐요. 그러면 광합성에서 생긴 어떤 유기물들이 기체로 나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기체가 정말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를 확인하는 실험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실험 가라는 소리는 동화작용을 알아보는 실험입니까? 이화작용을 알아보는 실험입니까? 당연히 무엇을 합성했다. 광합성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실험가는 동화작용을 하는 생물체가 있냐 없냐를 확인하는 걸 볼 수가 있겠죠. 여기까지 이해 가시겠죠? 오케이. 자, 실험 나는 뭐냐? 화성 토양에 방사선 동위 원소인 탄소를 영양소를 주입합니다. 얘가 들어있는. 그리고요. 10일 동안 용기 내 공기에 방사선 기체가 발생하는지를 조사합니다. 자, 무슨 말이면 여기 만약에 생물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영양소를 먹고 호흡을 할 거 아닙니까? 호흡을 하면 이 영양소를 가지고 호흡을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이런 기체가 나오겠구나. 얘가 나올까 안 나올까? 이것을 확인하는 게 바로 나의 실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실험 나는 동화작용을 알아보는 걸까요? 이화작용을 알아보는 걸까요? 당연히 호흡을 한다. 무엇을 분해한다. 그럼 뭐예요? 당연히 이화작용을 알아보는 거겠죠. 오케이. 자, 실험 다는요. 얘네들은 이렇게 방사선 동위 원소를 썼지만 얘는 방사선 동위 원소를 안 쓴 것뿐입니다. 자, 무슨 말이면 화성 토양에 들어있는 용기 속에 기체 혼합물을 넣어주고요. 영양소를 주입을 합니다. 그리고요. 나중에 기체 조성비의 변화를 조사해 보는 거예요. 선생님 무슨 말이에요? 만약에 여기에요.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원래 조성비가 있었단 말입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에 호흡을 하는 생물체가 산다면 밥 먹고 호흡하니까 산소의 양은 줄어들고 이산화탄소는 증가하겠네? 이렇게 있다면 여기에는 이화작용을 하는 생물체가 있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소리죠.
이렇게 전제 조건을 먼저 보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정리하자면 실험 가의 전제 조건은 뭡니까? 동화작용을 하는 생물체가 있냐 없냐. 실험 나는 이화작용, 실험 다드 이화작용. 이걸 여러분들이 먼저 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 하나, 실험 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실제로 실험 순서라는 거. 무엇을 한다? 가열을 하기 전에 여기에 남아있는 이산화탄소를 제거를 한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그러면 결론을 볼까요? 자, 보시면 자, 실험 가 광합성을 하는 생물체가 있다면 방사선 동위원소인 탄소를 포함한 유기물에 합성되므로 이를 가열하면 방사선 기체가 발생할 것이다. 즉, 동화작용을 확인하는 실험이다. 그런데요, 방사선 기체가 검출이 안 됐어요. 그럼 뭡니까? 화성토양에는 광합성을 하는 생물체가 없겠네. 이렇게 보는 거죠. 왜? 나의 전제 조건과 틀렸으니까. 그러면 두 번째 실험 나. 호흡을 하는 생명체가 있다면 방사선 동위원소인 탄소가 들어있는 영양소가 분해되면서 방사선 기체가 발생할 것이다. 이화작용을 이화작용을 할 것이다. 그래서 이런 생물체가 있겠다. 가설을 세웠는데 방사선 기체가 검출이 안 됐어요. 여기에는 어떤 호흡을 하는 생물체가 없겠네.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세 번째, 호흡을 하는 생명체가 있다면 호흡 결과 산소는 감소할 것이고 이산화탄소는 증가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이화작용을 확인하고 싶었지만 기체 조성비의 변화가 없었어요. 그건 뭡니까? 여기에 이화작용을 하는 생물체가 없겠네.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좀 이해 가시겠죠? 그래서 실험 가에서 다에서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으므로 화성토양에는 생명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실험을 해본 겁니다. 여러분들 물질 대사가 무엇인지 아시겠죠? 오케이. 자, 다음 내용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자극에 대한 반응과 항상성의 유지. 실제로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자극에 대한 반응과 항상성 유지를요, 좀 너무 따로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자극에 반응을 한다는 소리는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한 하나의 일종의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자극에 대한 반응과 항상성 유지가 왜 같이 나오는지를 좀 생각해 보시면 문제 푸는데 좀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일단 볼게요. 자극에 대한 반응. 생물은 다양한 환경 변화를 자극으로 감지하고 이에 대해 적절히 반응을 합니다. 이해 가시겠죠? 여러분, 내가 여기서 박수를 탁 쳤습니다. 시끄러! 자극 줬으니까 여러분들 반응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게 바로 자극과 반응이에요. 미모사의 잎을 건들면 잎이 접힌다. 지렁이에 빛을 비추면 어두운 곳으로 이동한다. 자극을 줬으니까 반응하는구나.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항상성 유지는요, 환경이 변하더라도 체내 상태를 일정하게 유지하라는 성질을 항상성 유지라고 합니다. 그래서요, 체온 조절, 삼투압 조절, 혈당량 조절들 나중에 호르몬 파트에서 상당하게 중요하게 여기도록 하겠습니다. 이해 가시겠죠? 그래서 항상성은 신경계와 내분비계에 의한 조절 작용으로 유지된다. 이 내분비계가 호르몬이에요. 호르몬. 이 내용은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3단원에서 좀 정확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자, 네 번째 가겠습니다. 발생과 생장. 자, 발생. 아까 말씀드렸죠? 수정란이 세포 분열을 통해 세포수가 증가하고 세포의 구조와 기능이 다양해지면서 하나의 개체가 되는 과정을 발생이라고 하는데, 잘 봅니다, 여러분들. 수정란이라는 게 있어요. 수정란은요, 핵상을 EN이라고 합니다. 아직 여러분들 핵상 안 배웠지만 먼저 그냥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네가요, 이렇게 분열을 합니다. 얘네가요, 이렇게 분열을 합니다. 얘네가요, 이렇게 분열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됩니다. 얘 EN이죠. 분열을 해도요, EN입니다. 분열을 해도요, 다 EN입니다. 다 EN입니다. 다 EN이에요.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런 세포 분열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하면 체세포 분열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여러분들 다음에 세포 분열할 때 자세하게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오늘은 그냥
발생이 무엇인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럼 발생이라는 것은 세포 분열을 통해 세포수가 증가해요? 개체수가 증가하는 겁니까? 세포수가 증가하는 거죠. 개체수가 증가하는 게 아니죠. 이해가시겠죠? 이게 바로 발생이고요. 생장은요, 개체가 됐습니다. 개체가요, 세포 분열을 통해 얘도요, 체세포 분열입니다. 세포수를 늘려 몸의 크기가 커지고 무게가 증가하여 성체가 되는 과정을 생장이라고 합니다. 선생님 별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강조합니까? 이것 때문에 그럽니다. 잡읍니다. 단세포 생물이 있어요. 자, 단세포 생물은 세포 하나가 하나의 개체죠. 얘네들이 세포 분열을 합시다. 얘는요, 개체 유지 현상이에요? 종족 유지 현상이에요? 개체 수가 증가되지 않았습니까? 개체 수가 증가됐으니까 단세포 생물은 개체 수의 증가. 뭐라고 했죠? 아, 얘네들은 종족 유지 현상이구나. 무슨 말입니까? 단세포 생물의 세포 분열은요, 종족 유지 현상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생각을 해봐요. 단세포 생물은 세포 분열을 했을 때는 세포수가 많아졌다. 세포수가 많아졌는데 중요한 건 뭐죠? 세포 하나하나가 개체 아닙니까? 그래서 단세포 생물의 세포 분열은요, 개체 유지 현상이 아니라 종족 유지 현상이면서 중요한 건 뭘까요? 단세포 생물은 발생과 생장이 존재할까요? 안 할까요? 당연히 안 하죠. 왜? 발생과 생장이라는 소리는 나의 세포수를 증가시키는 과정이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지역적으로 나오는 문제가 됩니다. 그러면 결론은 뭐냐? 아, 발생과 생장은 다세포 생물에서만 일어난다. 이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아까 전에 선생님이 왜 보기 예를 좀 기억을 하시려 했냐? 이런 겁니다. 만약에 문제에서 이렇게 나왔어요. 아메바의 세포 분열이다. 그러면 아메바의 세포 분열은 개체 유지 현상이에요? 종족 유지 현상이에요? 당연히 얘네들은 종족 유지 현상이 되겠죠. 왜? 아메바는 단세포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외우셔야 된다는 소리예요. 미안 얘기입니다. 그럼 만약에 또 이렇게 나옵니다. 원핵 생물의 세포 분열은 개체 유지 현상이냐 종족 유지 현상이냐? 원핵은요, 무조건 단세포라고 했죠. 그러니까 원핵의 세포 분열은 무조건 뭐가 될까요? 그쵸. 종족 유지 현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여기서 결론이 뭘까요? 발생과 생장은 어디서만 일어난다? 다세포 생물에서만 일어난다. 이해 가시겠죠? 하나만 더 할까요, 여러분들? 그럼 만약에 예를 들어서 백혈구의 세포 분열이다. 이 말은 개체 유지 현상일까요? 종족 유지 현상일까요? 백혈구가 하나의 개체입니까? 내 몸 안에 있는 하나의 세포입니까? 내 몸 안에 있는 하나의 세포가 되겠죠. 그러면 나의 개체, 내가 많아지는 게 아니라 내 몸에 있는 어떤 세포의 수가 많아지는 거죠. 그러면 백혈구의 세포 분열, 얘는 뭘까요? 그쵸. 얘네들은 개체 유지 현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여기까지 이해 가시겠죠? 오케이. 자, 5번 가겠습니다. 자, 생식과 유전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자, 좀 지우고 할게요. 자, 뭐라고 나와 있으며 생식과 유전. 생식은 생물이 자손을 남겨 종족을 유지하는 현상이다. 그리고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아메바, 집신벌레 등 단세포 생물은 체세포 분열이 생식이다. 조금 전에 얘기했죠. 아, 이런 단세포 생물의 세포 분열은 개체 유지 현상이 아니라 뭐다? 종족 유지 현상이다. 시험에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돼요. 마찬가지로 효모 있죠? 효모도 단세포예요. 효모도 출합법으로 증식한다. 아, 이 효모도 단세포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요, 효모는요, 진액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것들은 나올 때마다 암기하시는 게 좀 편합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암기하지 마라, 암기하지 말라 하지만 이런 것도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유전이라는 것은
어버이의 형질이 자손에게 전달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그래서 뭐 어머니가 생명이면 아들도 생명이다. 그러니까 유전이 된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건 어려운 건 내용 아니고요. 자, 6번째. 이제 뭐가 나와 있으면 적응과 진화라만이 나와 있습니다. 자, 적응과 진화. 도대체 뭘까요? 적응. 환경에 따라 생물의 형태와 기능, 생활 방식 등이 변화하는 현상을 적응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이 적응이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오랜 세월에 걸쳐서 변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게 적응이고요. 진화는 생물의 오랜 시간에 걸쳐 환경에 적응하면서 유전자 구성이 변화되어 여러 형질의 변화가 나타나 새로운 종으로 분화되는 현상을 진화라고 합니다. 새로운 종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화의 결과 다양한 생물종이 나타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적응하고 진화도요. 원래 따로 보시면 좋지만 실제로는요. 그냥 적응과 진화는 하나의 개념으로 보시는 게 문제 풀 때 상당히 도움이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진화를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이런 애들이 있어요. 선생님 원숭이가요. 나중에 진화돼서요. 사람 됐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말 될까요? 안 될까요? 당연히 안 되죠. 만약에 원숭이가 진화돼서 사람 되면 동물원에 있는 원숭이는 언젠가 사람이 다 되겠죠.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실제로 진화라는 것은 뭘 말하는 거면 공통된 조상을 찾는 과정입니다. 이게 진화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적응과 진화가 오랜 세월에 걸쳐서 환경에 적응을 하면서 새로운 종이 되는 수 있구나. 이런 것들을 적응과 진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냥 보시면 사막여우는 온대 지방의 붉은 여우보다 키가 크고 몸집이 적다. 그러니까 환경에 맞게 살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왜 그러면요. 사막여우는요. 온대 지방의 붉은 여우보다 키가 크고 몸집이 작죠. 키가 큰 이유가 뭔지 알아요, 여러분들? 열 발산량을 증가시키기 위해서예요. 온도 조절하기 위해서. 마찬가지로요. 몸집이 작은 이유는요. 거꾸로 설명할까요? 이 위에 갈수록 추운 지방의 S록이요. 어떻게 되면 부피에 대한 표면적인 비를 일부러 감소시켜요. 그래서 몸집을 크게 만듭니다. 이건 내용이 좀 어려운 내용인데요. 이건 선생님하고 4단원 갈 때 다시 한번 공부하도록 할 거예요. 1단원에서는 그냥 이런 내용 나오면 적응과 진화구나. 새 발 모양은 먹이의 종류나 서식에 따라 다양하다. 이것도 적응과 진화구나. 이렇게만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이해 가시겠죠? 오케이. 자, 이번엔요. 두 번째로 뭘 배우게 되면 이제 바이러스를 배우게 됩니다. 어려운 내용 아니니까요. 그냥 가볍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볼게요. 자, 바이러스 나와 있는데 뭐라고 나와 있으면 첫 번째 바이러스. 세균보다 크기가 작고요. 유전 물질인 핵산과 단백질 껍질로 구성된 게 바이러스입니다. 근데 여기서 재미있는 게요. 유전 물질인 핵산이 있는데 DNA, RNA가 또는죠. 무슨 말일까요? 바이러스는요. DNA와 RNA를 둘 다 못 가져요. 둘 중에 하나만 가져요. 여기서 좀 중요한 것은요. 생물은요. DNA와 and RNA를 모두 갖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생물과 바이러스의 차이점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차이점? 생물은요. DNA 그리고 RNA를 모두 가질 수 있지만이 아니라 다 갖고 있습니다. 무조건. 근데 바이러스는 DNA 또는 RNA. 그러니까 DNA와 RNA를 모두 갖고 있는 바이러스는 없다는 소리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바이러스 특징. 생물적인 특성과 무생물적인 특성을 모두 가지고 있는데 생물적인 특성에는 뭐가 있는지 무생물적인 특성에는 뭐가 있는지 간략하게 봐도 어렵지 않습니다. 먼저 유전 물질이 있다. 그러면 유전이 되겠네요. 두 번째, 살아있는 생명체 내에서 물질 대사 및 증식이 가능하다. 살아있는, 죽은 생물체에서는 못한다. 왠지 알아요? 바이러스는요. 효소를 못 갖고 있습니다. 효소가 없다는 소리는 물질 대사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없죠. 그래서 얘네들은 살아있는 생명체 내에서 물질 대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생물체에 가지고 있는 효소를 가지고. 그리고 뭐라 써있죠? 증식이 가능하다. 만약에 바이러스가 분열을 한다. 당연히 틀린 말입니다. 왜? 분열이란 말은 세포 분열. 세포가 분열하는 거니까.
이거 이해 가시겠죠? 그러니까 바이러스는 분열이다. 바이러스가 분열한다. 무조건 틀린 겁니다, 여러분들. 바이러스는 증식하는 겁니다.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요, 증식 과정에서 유전 현상을 나타내며 왜? 핵산 갖고 있으니까. 또 핵산을 갖고 있기 때문에 돌연 변이가 일어날 수가 있고요. 핵산을 갖고 있기 때문에 환경에 대해 적응하고 진화할 수가 있다. 이게 바로 생물적인 특성이 됩니다. 그에 비해서 무생물적인 특성이 있습니다. 세포의 구조가 아니에요. 얘네들은 그냥 단백질 결정체예요. 간단하잖아요. 왜? 생물은 세포로 되어 있어야 되니까. 근데 바이러스는 세포의 구조가 아니네. 에이, 그럼 너 무생물이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또 자신의 효소가 없어서 생명체 밖에서는 스스로 물질 대사를 하지 못합니다. 여기까지 이해 가시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바이러스는 살아있는 생명체 내에서만 생명현상을 나타내므로 지구상에 나타난 최초의 생물체로 볼 수가 당연히 없겠죠. 왜? 스스로는 살아갈 수가 없으니까. 여기까지 이해 가시겠습니까? 오케이. 자, 그리고 바이러스의 예가 나와 있는데, 뭐, HIV, 얘가 뭡니까? 에이즈를 일으키는 이제 바이러스고요. 그 다음에 뭐 박테리오 파지가 있는데, 박테리오 파지라는 뜻은 무슨 말이며, 박테리오, 세균입니다. 파지, 먹다. 세균성 바이러스를 박테리오 파지다.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그냥 간략하게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질병 파트에서 좀 더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 가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선생님하고요, 이제 실험 과정을 통해서 이제 바이러스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정리하고요, 이번 단원을 한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담배 모자이크 바이러스의 발견 나와 있는데요. 이런 건 재미있는 것은 이런 것 좀 암기지 마세요. 담배 모자이크 바이러스는요, 식물성 바이러스예요. 선생님, 식물성 바이러스의 의미가 뭐예요? 식물성 바이러스는요, 식물에게만 걸립니다. 동물성 바이러스는요, 동물에게만. 이해 가실까요? 그러니까 이게 식물성 바이러스가 뭐 담배 모자이크 바이러스가 메뚜기에게 감염이 된다. 당연히 틀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식물성 바이러스의 의미가 뭔지 알겠죠? 식물성 바이러스는 식물에게만 감염된다. 이렇게 나올 때마다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암기하시는 게 편해요. 나중에. 자, 1번 볼게요. 담배 모자이크병에 걸린 담배잎을 갈아서 얻은 추출물을 세균 여과기에 걸러냈더니 바이러스는 세균보다 작거든요. 그럼 무슨 말입니까? 세균 여과기에 걸러내면 이 여과액에 누가 있을까요? 그렇죠? 바이러스가 존재하겠죠. 그래서 얻은 여과액을 건강한 담배잎에 묻혔더니 담배 모자이크병이 발견되었다. 담배 모자이크 바이러스는 세균보다 작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죠. 왜? 세균 여과기를 통과했으니까. 세균은 너 통과하지 마. 이게 여과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과액에서 이 담배 모자이크 바이러스를 분리 농축하여 결정체를 얻었습니다. 그리고요, 이 담배 모자이크 바이러스는 생물체 밖에서는 세포가 아닌 단백질 결정체로 존재하는구나. 이걸 알 수 있었고요. 세 번째, 이 결정을 물에 녹여 건강한 담배잎에 발라 감염시킨 후 다시 담배 모자이크 바이러스를 수출하였더니 그 양이 10이나 얻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생명체 내에서는 증식할 수가 있다. 하나 넣는데 열이 생겼으니까. 이해 가실까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우리가 하나만 더 짚고 넘어갈까요? 만약에 이 담배 모자이크 바이러스를 죽은 잎에다가 놔둔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아무런 반응이 안 일어나겠죠. 왜? 죽은 애가 효소가 어디 있습니까? 그럼 결론은 뭐다? 바이러스는 생물체 밖에서는 단백질 결정체로 존재하고 살아있는 세포 안에, 살아있는 생물체 안에서만 증식할 수 있구나. 이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 가시겠죠? 자, 오늘 선생님하고 첫 강 한번 와봤습니다. 좀 내용이 지엽적일 수도 있고요. 선생님이 좀 이렇게 말이 빠를 수도 있는데 혹시 좀 선생님 이렇게 좀 해주세요 하는 점 있으면 항상 게시판에다가 글 남겨주시면 선생님이 참조하고요. 더 좋은 강좌를 만들도록 한번 힘내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하루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 더 열심히 좀 이렇게 공부하는 학생들이 되기를 좀 기원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